예, 집중 분석 특집 대담 시간입니다. 시장이 조금 아리송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자신감을 잃어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국면에 있는데요.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님 오셔서 궁금한 얘기들을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0분에 질문이 8개인데 다 할 수 있을지는 자신은 없는데요. 다른 분들에게 못 듣는 얘기를 좀 들어야죠. 일단은 시중에 미국의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들, 부담들을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받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금리 상승에 대해서? 글쎄 뭐 제가 생각에는 네. 최근에 이제 10년,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른 건 아니고요. 그렇죠. 기준금리는 그냥 상태에 있고 시중금리가 올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졌죠. 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하면 10년 금리가 한 1.4% 근처까지 갔었고 30년 금리는 이제 2%를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 나스닥이 그 다우보다는 훨씬 조정폭이 크거든요. 네.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성장주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미래 캐시플로우가 뒤에 있잖아요. 지금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네. 앞으로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끌고 오는 거니까 할인율이 올라가게 되면 현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성장주가 좀 더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본격적인 조정이냐?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요. 어젯밤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거의 한 4% 가까이 빠졌을 거예요, 장중에. 예. 저는 자기 전에 3% 알아보고 와 했는데 더 밀렸었군요. 더 뭐 하여간 어쨌든 저보다 늦게 주무셨군요. 폭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국 이제 종가에는 뭐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제 어제 옐런 의장이 아니죠, 옐런 재무장관 파월이 네. 이야기한 게 괜찮다 아직까지 걱정하지 마라. 뭐 연준의 입장은 아직까지 완화적인 입장이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레토릭은 했지만 레토릭을 요약하자면 아직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아직 괜찮아 이런 거거든요. 열심히 달려도 아직 우리가 제어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안심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주가가. 네. 오늘도 타이틀 보니까 뭐 과열이냐 버블이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버블도 아니고 이젠 과열도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초가 좀 과열이었고 네. 저희가 이제 조정을 영어로 얘기하면 컨솔리데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커렉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달려가는 과정에 좀 쉬어갖고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 얘기를 한꺼번에 다 이제 정리를 해 주셨네요. 제롬 파월이 2017년 1월에 취임했나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금리 내려 막 그랬는데 되게 버팅겼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죠. 시장을 좀 아시는 이제 4년이 뭐 다시 이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이제 좀 몇 년 지나면서 스탠스를 옐런도 그렇고 사실 파월도 그렇고 처음에는 초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헛발질을 좀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시장은 이제 이해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여러분도 아니 제로 금리라면 금리가 왜 올라? 말씀 잘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 연준이 가져가는 기준 금리 자체는 제로 수준인데 시중의 실세 금리가 이제 오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파월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금리 상승이 이제 부담으로 받아들일 거냐, 자연스러운 경기 상승의 어떤 과정으로 받아들일 거냐? 당연히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상승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식시장에 이제 좋은 금리 상승이 있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에 안 좋은 부담스러운 금리 상승이 있는데 좋은 거는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깔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 수요도 늘고 물가도 좀 오르고. 그런 거는 사실 이제 물가도 적당히 올라가는 물가는 주식시장에 좋아요. 왜냐하면 물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기업들의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나쁜 얘기는 아니고요. 나쁜 금리 상승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 영향으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그거는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돼서 과거에 금리가 오일 올라가는 쇼크 거고. 같은 거 이런 거. 예. 그렇죠. 뭐 아주 옛날로 따지면 맞습니다. 오일 쇼크하고 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앙은행 총재하면 이 긴축의 측면에서는 볼턴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때는 뭐 금리를 거의 20%까지 올렸으니까. 예, 예.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재정을 많이 풀잖아요. 돈을 많이 풀잖아요. 근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재원을 조달하냐면 결국 채권을 발행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거든요. 그럼 국채 발행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 금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게 이제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고 뭐 여러 가지 지원금도 주고 이러면서 과정에서 세수로 그게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부담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기준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시장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는 조금 걱정이 됐는데 그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뭐 아직도 올라봐야 미국 10년 금리가 2%가 안 되니까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증시 참여자 한 분과 얘기하면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그랬더니 페이크죠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8개 질문을 제가 다 할 자신이 없다 그랬는데 이 속도로 가면 뭐 못합니다. 그래서요 비트코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뭐 자체로서의 어떤 자산으로서의 거래하는 분들은 상당히 리스크도 알고 뭐 혹은 뭐 빨려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최근에 그 비트코인과 같은 쪽에 이런 자산의 강세를 보이는 배경은 뭐냐? 자산 시장의 급등락이 주는 영향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선 뭐 제가 이제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상식의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제일 큰 원인은 이제 종이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달러, 미국의 이제 기축통화가 달러인데 종이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종이화폐 말고 다른 거에 대한 왜냐하면 화폐의 기능 중에 제일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가치 저장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금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제 탈중앙화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권력 싸움이네요. 지금의 어떤 그 뭐 전 세계 동학개미 운동, 로빈훗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한 맥락인데 기존의 체제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체제 이런 거에 대한 근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정해진 로직대로 누구나 다 참여해서 움직이는 그런 그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통화 체제, 이 금융시장 내에서의 탈중앙화 경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나아가는 세계가 앞으로 디지털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크립토 커런시죠. 디지털 통화 안에도 보면 통화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 기축 통화가 비트코인인 거죠.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걸 만든 사람이 뭐 돌아가셨다 그래요. 추가적으로 더 발행도 안 되고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통화로서의 기능 중에 이 중요한 게 지급 결제 기능. 우리가 돈을 갖고 뭘 살 수가 있잖아요. 물건하고 교환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했는데 뭐 이제 테슬라 같은 데서 자동차도 비트코인으로 사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뭐 최근에 한 10배 올라간 거잖아요. 작년에 한 뭐 400불, 500불 하던 게 5만 불까지 한 10배 올라갔는데 최근에 빠진 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의 코멘트가 제일 큰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제일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건데 그 달러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작을 때는 괜찮은데 얘가 점점 커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견제구를 날린 거니까 이제 좀 시장에서 앞으로는 좀 쉽게 그렇게 기존 체제를 넘어선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등락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통화 권력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뭐 얼마까지 간다더라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구조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비트코인 시장을 뭐 언론의 표현상 헤드라인에 뭐 가지고 논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보다 이제 깊은 이면의 얘기들이 지금 좀 있는 겁니다. 국내 수급도 좀 연기금 때문에 체크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연기금이 꼭 이제 제한된 이것만큼만 주식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고민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구조적으로 지금 연일 계속해서 팔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연기금 매도, 예탁금도 좀 줄고 거래대금도 줄고 좀 시장의 에너지가 좀 줄어드는 측면인데요. 연기금이나 혹은 또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어떨지 시장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시장 좀 읽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급의 주체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팔아도 개인들이 워낙 세게 받아줬기 때문에 장을 끌고 왔는데 개인들의 예탁금이 올해 들어서는 늘어나지가 않아요. 보면은 한 75조 정도 갔다가 지금 한 65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예탁금이 더 늘어나면 뭐 기관이 파는 거를 개인들이 받아서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어려운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들의 예탁금이 늘어나려면 대형 IPO가 한 번 더 있어야 되겠다.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그 예탁금이 늘어나는 단계가 대형 IPO가 있으면 IPO 자금이 들어와서 머물렀다가 주식으로 넘어오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기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의 한계 때문에 하여튼 뭐 기금이라 그래봐야 제가 보기에는 하나 얘기하면 국민연금이 800조니까 근데 이제 국내 주식을 한 160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적 자산 배분 그 비율의 한계 때문에 아마 적극적인 매수 주체는 어려울 것 같고 올라갈 때마다 오히려 거꾸로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그거를 받아서 새로운 매수 주체로 등장해 줘야 되는 게 외국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글로벌 펀드 프로가 들어오면 뭐 연기금 자금 충분히 받아내고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좀 들어오다가 다시 이제 주춤하는데 결국은 달러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빅스가 내려가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라고 있는데요.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이제 이렇게 견조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우리가 이제 이머징 쪽으로 소속돼 있으니까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렇게 봅니다. 네. 지난번에도 국내 최근에 이제 경제 증시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국내에 많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외국인들에게 그런 건 굉장히 매력적인데 말씀하신 이제 달러의 향방과 함께 또 이제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미국으로 가는 자금도 있다고 하고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얼마를 팔았는지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불편한 심정도 있는 것도 일부는 맞을 것도 같고 뭔가 좀 선진시장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든지 뭐 이런 좀 구조적인 모멘텀이 하나 좀 나와서 외국인들 좀 확 끌어줄 요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그런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금방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개인 지론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 어떤 뭐 허들이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제가 보기엔 저희 나라의 펀더멘트는 되게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작은 나라에 뭐 반도체부터 해서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쫙 깔려 있는 그 산업의 또 미래 산업 이런 쪽에도 뭐 리딩 컴퍼니들이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도 그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그 뭐 10년, 20년 전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서 여기까지 왔고 뭐 그래서 그 누가 봐도 대한민국 주식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제 수급상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넘어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돈 많이 벌고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리스크 애피타이트가 좋아지면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면 자금은 이머징 쪽으로 넘어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경기 회복이 되면 특히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글로벌리 이게 중간재 생산 기지니까 그래서 조금 뭐 조정의 과정은 있겠지만 결국 간다 전 그렇게 봅니다.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부분, 또 말씀하신 뭐 국내 배터리 업체들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장 쪽으로 사실 확 클 여지도 있고, 뭐 자동차 랭킹으로 보면 5위입니다만 전기차나 그 모빌리티, 그 뭐죠,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것 쪽에 세계적인 기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전략을 제가 이제 앞서 금리 상승 얘기하면서 여기를 좀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하실지 사실 답은 알면서 제가 질문합니다. 예전처럼 대형주입니까? 중소형주입니까? 이렇게 봐도 좋은 기업을 사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지금도 예를 들면 금리 오르니까 그러면 성장주는 좀 주춤하고 가치주 쪽으로 가야 되냐, 이런 질문도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좀 지금 어떻게 좀 중심 잡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 네. 가치주 이런 거를 저는 생각하기에 굳이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네. 왜냐하면 밸류라고 하는 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차이지. 네. 사실은 이게 성장주다, 가치주다 하는 거를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다. 다만 이제 어떤 사람은 가치의 관점을 예를 들어서 뭐 PER이나 PBR이 낮은 네. 거를 가치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좋으면 그걸 밸류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미래 성장성을 가치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투자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이 됐든 가치가 됐든 다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고, 지금 관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언택트 이렇게 해서 빡 달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쉬고 있는 게 바이오잖아요. 그죠? 바이오가 제일 먼저 쉬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탄력이 좋은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 롯데케미칼 같은 주식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주가 제일 탄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뭐 변이가 와장창 일어나서 백신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백신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지금 관점에서 보면 경기 회복이 굉장히 빨라질 거다. 그러면은 주식은 선행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경기 회복 관련 경기 민감주가 좀 더 오를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보면 나스닥이 훨씬 앞서갔고 다우가 뒤쳐져 있다가 최근에 보면은 나스닥보다 다우가 더 앞서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장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간 좋은 주식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주식이 많습니다. 이것도 좀 이분법이. 삼성전자도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 갔다가 10만 원 밑에까지 갔다 이제 8만 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삼성전자가 바뀐 게 없잖아요. 가격만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좋은 주식이죠. 이것도 이분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단초로서 제가 정리하면 어쨌든 간에 앞으로 흐름들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언택보다는 이제 컨택 중심으로. 그렇게 조금 더 그쪽에 이제 코로나 이후 국면에서 나아지는 쪽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그쪽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겠죠. 네. 오늘 집중 진단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 단장님 모시고 사실 시장의 가장 큰 이슈죠. 금리가 우려됩니까? 시장은 사실 좀 꺾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